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톱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변동성이 많이 컸었죠. 자, 오미크론 때문에 미국 시장도 뭐 급락이 나왔고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강하게 받진 않았어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첫날이라 그 야간 선물 자체가 지금 라스닥 선물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나마 낙폭을 좀 줄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기관들이 방어를 했거든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한 7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코탁, 그 외국인들은 코탁을 방어했고요. 거래소는 기관들이 방어했다면 코탁은 외국인들 방어했고, 외국인들은 또 선물을 한 4,800억 정도 매수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선물의 변동성이 되게 커요. 장중에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겠지만 시장은 좀 빠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추세가 꺾였다라고 얘기했고, 갭든 자리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갭맥으로 내려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갭맥으로 내려오죠. 네. 전체적인 흐름은 여기 갭이라 그러잖아요. 하락 추세의 갭 상승은 갭맥으로 내려와요. 거의 80% 정도, 70에서 80%는 하락 추세에 있는 갭들은 거의 다 매꾸로 와요. 갭 상승한 것들은 내려와서 갭을 메꾸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은 꺾였어요. 꺾였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아직까지는 하방에 대한 정확한 저점에 대한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 사이클, 역사이클에 걸리면 악재가 희한하게 많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는 거거든요. 떨어질 때가 됐으니 거기에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트리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예전부터 계속 지금 벌써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코로나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는 그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또 나올 수 있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이 얼마만큼 녹아있냐? 라는 것들인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조정의 시장의 약세의 조정의 흐름 속에서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영향을 좀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 주는 뭐 금융시장이 좀 불안할 거라고 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2월까지는 시장이 녹록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결국은 또 올라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시장 보면 계속 올라왔어요. 한번 훑어볼게요. 예. 봐, 여기도 떨어졌다가 크게 올라왔고 떨어지면 기회였고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떨어졌고 올라갔고 떨어졌고 올라갔고 떨어졌고 올라갔고, 그죠? 여기도 길게 또 올라갔고 떨어졌고 올라갔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그죠? 떨어지면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월봉을 연봉을 보더라도 결국은 어때요? 다 우상향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진폭은 있다. 이렇게 한 번씩은 진폭은 있다라고 보면 돼요. 또 떨어지겠죠. 떨어졌다가 가겠죠.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거죠. 특히 코타 갖고 있는 분들은 오늘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빠진다 해도 시세 보고 파는 게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세 보고 사이클로 돌아요.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우리 진단키트 관련주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그 진단키트 관련주 이렇게 급등할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듯이 주식은 사이클이 걸려요. 그래서 한 번은 다 팔 기회는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꼭 머릿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만 주식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오늘의 목숨을 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급해서 그래 마음이. 근데 결국은 올라가요. 근데 떨어질 때 이게 거래가 실려서 리스크가 분산된 거냐 아니냐 이걸 잘 봐야 돼요. 빠질 거는 조정이라는 건 다 주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냐? 빠졌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 없냐, 이게 뭐냐? 재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특히 코탁 같은 재료, 그 다음에 거래량, 이게 되게 중요해요. 거래가 많이 매집돼 있는 것들은 결국 올라가요. 그죠?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살을 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라 그래요. 올라가는 거 있으면 떨어지게. LG화학 같은 건 떨어지잖아. 봐봐요. 떨어지죠? 예, 이제 다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떨어지잖아. 이렇게. 이 역사이클이에요. 이것도. 예. 예,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여기 밀리면 또 빠져요. 이렇게.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에이지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우리가 머릿속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형주는 위에 있는 거 사지 말라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제 방송을 많이 보거나 TV나 저랑 상담했던 보시는 분들은 거의 윗자리에 있는 것들은 승자 포트폴리오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거든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좋은 게 있어야 된다. 근데 주가는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조건들이 다 좋은 조건으로 가격에 프라이스 하이를 만들어요. 가격을 가장 높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더 좋아야 되는데 이 더 좋으려면 경제적 여건이 받쳐줘야 돼요. 시장 전체적인 흐름 같은 거, 업종 같은 것들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자리는 높게 사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돈은 한 곳에 있지 않고 계속 순환매를 타니까 높은 곳에 갔다가 낮은 데로 들어오고 낮은 데가 높은 데로 가요. 근데 낮은 데로 떨어졌을 때 이 시그널을 잡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시그널을 방법을 안다면 수익 내는 데 여러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수익을 내고는 싶지만 그런 시그널을 모르니까 답답할 뿐이에요. 오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빠진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 방송에 TV로 보신 분들은 10월달 뭐 하반기부터 계속 빠질 거라고 얘기했던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이클 자체가 역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러면 역사이클이 당했을 때 왜 그러냐면 올라간 폭과 떨어지는 폭의 기간이 거의 비슷해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요. 그래서 한참 올라갔던 건 떨어지게 되고 떨어진 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는 항상 특히 대형주 하시는 분은 높은 있는 거 절대 사지 마요. 핸디캡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은 기저효과가 올해 많이 봤다면 내년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코스닥은 또 틀려요. 거래소하고 코스닥은 완전 정반대거든요.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낮은 데서 사야 돼요. 낮은 데서 올라가는 걸 사야 되고, 코스닥은 그래도 살아있는 곳에 사야 돼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정배열을 잘 봐야 돼요. 매집돼 있고 머리를 든 정배열 사이에, 정배열 초입 구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종목을 사야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시세가 정배열이라는 것들은 조정이 끝났다고 얘기해요. 가격의 정배열. 그러니까 역배열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조정을 주고 다시 정배열을 만드는 정배열 초입 구간은 조정이 끝난 자리를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매수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퉁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올라갈 때는 이 거래가 잡혀 있어야 돼. 이게 매집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코스닥은 그것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재료, 메타버스 NFT는 역시 마찬가지. 올라갈 수 있는 재료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나 게임주 같은 거 다시 반등이 들어오잖아요. 그렇듯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시장 자체 파이가 커지는 것들은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때는 거래량을 보는 거죠. 메타버스 관련주도 많이 빠졌잖아. 근데 조정인 거죠. 그때 거래가 안 실려서 빠진 것들은 다시 다 레벨업이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추세와 거래량을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뉴스페이퍼를 보면서 이 업황 자체가 커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종목에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없냐 있냐를 꼭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올라가요. 나도 사고 싶은데 다른 사람도 사고 싶겠죠. 그게 매칭이 되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져서 가격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좋은 거 있으면 막 사고 싶잖아요. 공급은 한정돼 있고 수요는 막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수요가 늘기 위해서는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메타버스 NFT가 인기 있기 때문에 게임주 같은 게 인기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쪽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내 종목도 언제 이제 진단키트 같은 거 올라가겠죠.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내 사이클이 온 거예요. 그죠? 진단키트 같은 경우 시즌이나 오늘 램지 로믹스 이런 거는 되게 많이 움직였잖아요. 봐봐요. 언제 그랬지? 지금 변동수 되게 커요. 봐봐. 몇 달 정도 빠진 거를 이틀 만에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봐봐요. 여기 보면 9월, 10월, 11월. 거의 12월 언저리까지 계속 주구장창 빠졌는데 이틀 만에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시장의 뷰예요, 지금. 변동성이 30%대이기 때문에 내 종목이 코스닥 같은 거 이렇게 쳐져도 이 매집이 돼 있는 부분들은 무조건 올라가요. 왜?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이 끌어올려요. 무슨 재료를 만들든 뉴스를 붙이든 해서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집을 잘 봐야 돼. 매집과 그 다음에 거래, 그 다음에 추세, 그 다음에 재료, 이것만 파악하면 여러분 손해 안 봐요. 떨어지더라도 금방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공부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그냥 관망이에요. 시장 보기보다는 매수하기보다는 관망하는 거를 보고요. 좀 더 지켜보는 전략. 내일도 반등 들어온다고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좀 더 지켜보자 라는 것들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 지수는 여기 바닥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기서 밀리면 한참 더 밀려요. 그러니까 좀 관망하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에너지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관망, 당분간 조정이다 라는 것도 꼭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넣어 드리고요. 그 대신 시그널 나올 때 꼭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꼭 설정 바랍니다. 에너지 넣어 드릴게요. 교육의 월 팍팍!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개구리 김영구 멘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